안녕하세요. 특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의평가 가형에 있는 확률과 통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형과 나형의 확률과 통계를 비교하자면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업그레이드돼서 출제가 된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번 모의평가의 확률과 통계 내용이었습니다. 나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가형의 확률 통계를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가형의 확률과 통계도, 그러니까 가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 나형의 확률과 통계도 풀어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풀어보는 건 매우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숙 선생과 함께 가형의 확률과 통계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형의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사실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 이거 5초짜리, 5초짜리. 이거 5초 안 되면 계산해야죠. 어떻게. 9C7은 우리가 9C 2로 바꾸고 9 곱하기 8, 2 곱하기 1 해서 4, 9, 36. 이런 거 1번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거 98점 맞고 싶으면 틀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얘도 이제 우리가 나형에 등장한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B-A더라. 우리가 빨리 벤 다이어그램을 후다닥 그려보면 요 전체가 4분의 3이고 B-A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3분의 2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냐? 요만큼이니까 PA는 P A 합집합 B 마이너스 P B 마이너스 A라 하면 되겠고, 얘는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12분의 9 마이너스 8에서 1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것도 한 몇 초 안 걸려야 돼요. 몇 초 안 걸려야 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자, 다음. 자, 얘도 처음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형의 문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상자가 3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같은 종류의 상자 3개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장난감이다. 둘 다 같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렇죠. 분할이 떠올라야 합니다. 분할이 떠올라야 합니다. 분할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세개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이라는 건 적어도 1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세야 돼. 보기 봐더라도 11개밖에 안 되잖아. 직접 세면 되지. 1 더하기 1 더하기 10, 1 더하기 2 더하기 8, 1 더하기 3 더하기 7, 1 더하기 4 더하기 6, 1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8, 5는 좀 늦네요. 2 더하기 3 더하기 7, 2 더하기 4 더하기 6, 2 더하기 5 더하기 5, 3 더하기 3 더하기 6, 10이 되죠. 3, 2는 안 내려가.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3, 5, 4 다시 내려가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또 있나?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개네? 뭐지? 잘못됐네.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떻게 되도록? 다르게 되도록이야. 다르게 되도록. 문제 잘 읽어야 되죠. 그러면은 같은 게 있는 건 지우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너무 잘못했니? 아, 그러네요. 에헤, 오늘 왜 이럴까? 여기가 9, 8, 4 더하기 7, 1 더하기 5 더하기 6이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7개. 그렇죠, 7개죠. 정답은 3번. 꼼꼼히 잘 세야 돼요. 꼼꼼히. 7번부터 위기가 올 뻔했네요. 자, 꼼꼼히 잘 세야 합니다. 그리고 덧셈. 원래 선생님이 덧셈을 제일 못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원래 수학 선생님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해요. 수학 잘하면 되지. 우리 산수, 잘할게.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를 같은 곳에 나눈다 하면 분할을 떠올려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분할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전체는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전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겠지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근데 이제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일단 A가 둘 다 있으니까 A를 정해버리면 내가 A가 1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1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주사위에. A가 2가 된다면 B가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C가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A가 3이 된다면 B가 될 수 있는 거 3보다 작은 거 1, 2. 두 가지. A가 4가 된다면 세 가지씩. B 세 가지, C 세 가지. A가 5가 된다면 네 가지씩. A가 6이 된다면 다섯 가지씩. 요렇게 전체네.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또 산수다. 그러면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216분의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게 14번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A를 하나씩 우리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요걸 생각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요 17번 문제는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 우리가 빈칸 뚫어놓기가 예전에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나형과 동일합니다. 나형과 동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요거만 잘 읽으면 우리가 가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고 요거를 잘 읽으면 나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만 잘 읽어도 얘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뭐냐면 K번째 K보다 작은 K 이하의 자연수를 그러니까 K 이하인 숫자가 들어간 사건을 AK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AK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가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AK가 발생할 확률은 K번째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있대. K 이하인 건 K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 K를 제외한 7개 자리에 나머지 7개 배요. 7팩토리얼. 전체는 8팩토리얼. 얘는 8분의 7. 미안합니다. 8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가에 알맞은 식 8분의 K죠. K에다 4를 대입했대. 그럼 P는 8분의 4가 돼서 2분의 1이 됐네요. 자, 이제 나식을 찾아야 돼요. 자,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를 놓았대. m. 그래, n번째 자리에는 n 이하의 자연수 중 m에 놓인 카드가 아닌이잖아. n 이하 자연수면 n개인데 하나를 지금 뺀 거잖아. 여기까지 하면 n-1개. 그럼 지금 나머지 8개 자리 중에 숫자 2개 넣었잖아. 그럼 몇 군데 남아? 6군데. 6팩토리야. 전체는 8팩토리야. 그럼 얘는 56분의 m에 n-1을 곱한 거. 얘가 나가 되겠지요. 자, 근데 독립이 되려면 지금 나도 우리가 미리 구해봅시다. 나에 알맞은 m 3, 5를 대입했대. 나에다가 그러면은 q는 56분의 3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죠. 여기 3, 여기 5를 대입하면 그러면 56분의 4, 3, 12가 됩니다. 자, 이제 서로 이제 독립이 돼야 돼. 독립이 된다는 거는 56분의 m 얘가 요거지요. 얘는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요거 PAM 8분의 m 곱하기 8분의 n. 얘는 각각 8분의 n, 8분의 m이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약분 7, 약분 그러면 사실 m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그러면 이제 대각 x자로 곱하면 8에 마이너스 8은 7에 n 넘어가면 n은 8. n이 8만 되면 다 된다라는 거네. n이 8만 되면 m이 1일 때 8, 2일 때 8, 3일 때 8, 4일 때 8, 5일 때 8, 6일 때 8, 7일 때 8. 7개네. R은 7이 되네요. 그래서 P 곱하기 Q 곱하기 R은 2분의 1 곱하기 56분의 12 곱하기 7 약분 8 약분 6 그래서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요거 우리가 4점짜리로 나타나긴 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위아래 그 글들만 잘 읽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써있잖아.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를 나열한다. 그럼 7팩토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게 이 박스형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형 문제 푼 친구들은 이거 벌써 19번 봤어. 나형에서는 여기 A4까지가 아니라 A3까지로 나왔었어. 3까지로. 그리고 여기도 12가 아니라 10으로 나왔었어. 사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막 직접 세도 셀만 했어. 근데 물론 지금도 셀만해. 고작 세봐야 보기 보니까 250개밖에 안 넘는다며. 250개밖에 안 넘는다며. 그럼 세면 되지 뭐. 직접 센다면 어떻게 셀 거야? x4가 얼마일 때? 12일 때. 그럼 x3이 될 수 있는 건 10일 때. x2가 될 수 있는 건 8. 그럼 x1은 6, 1까지. 6개. x2가 될 수 있는 건 7일 수도 있잖아. 그럼 x1은 5부터 1까지. 5개. 6, 5, 4, 3, 2, 1. 여기까지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자, 그럼 여기 10이 아니라 이제 될 수 있는 게 x3이 9면 x2는 7일 때
x1은 5일 때 또 5, 4, 3, 2, 1. 아, 요만큼이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쭉 해서 1까지가 여기 12일 때. x4가 11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1. 1. 요렇게. x11. x4. x4가 10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1. 요거 반복하면 되잖아. 사실 요거 더하는 거는 금방 더할 수 있어요. 요거 금방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다 더하면 210이라고 이제 금방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푸는 그런 거고,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냐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x1, x2, x3, x4. 또 미안해요. 여기 0까지죠. 그래서 7, 여기 7, 6, 이렇게 되죠. 5, 4, 3, 이렇게 하나씩 더 해야 돼요. 뭐 그래도 금방 다 더요. 이렇게 뭐 해도 금방 다 더요. 근데 뭐 요거는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라는 건데, 지금 요 간격을 내가 새로운 수열로 두고 싶은 거지. 새로운 수열로. 여기를 A1, A2, A3 이렇게. 여기 이제 0도 하나 봐야 돼. 0. 왜냐면 여기 간격을 내가 A1이라 두고 X1부터 X2까지를 A2, X2부터 X3까지를 A3, A3부터 A4까지를 내가 A4라고 하면 이 간격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거야. 간격을 다 더하면 13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13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대가 간격을 더했을 때, 그러면 A1은 상관없지만 A2는 2보다 커야 되고, A3도 2보다 커야 되고, A4도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두 개씩 줘버린다. 두 개씩 줘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13에서 둘씩 다 줘버리면 둘 주면 7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4H7이 되죠. 그러면 얘는 10C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 9, 8, 7, 4, 3, 2, 1. 이렇게 하면 요거 밑에 있는 식을 다 더한 거랑 똑같이 210이 나오게 됩니다. 왜 여기 A1은 0까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A1이 0이면 X1은 0인 거예요. 왜냐면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간격들이 지금 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간격들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씩 먼저 준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죠. 이 사실 확률과 통계 문제는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쌍둥이 문제를 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세는 게 좀 무리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이 문제로 바꿔봤으면 아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건가요. 사실 여기 지금 19번까지가 4점이고 다시 단답형으로 돌아오면서 3점짜리가 문제가 됐는데요. 얘는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x에서 x잖아요. 1, 2, 3, 4, 5 1, 2, 3, 4, 5
일단 A에서 A로 가는 게 3개래. 이 5개 중에 3개는 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는. 그거를 옷이 3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1이라고 했고 2라고 했고 3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와 5가 갈 곳을 찾으면서 이제 개수를 좀 세볼 건데 4는 4로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여기 벌써 나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럼 4가 갈 수 있는 것은 5 아니면 1, 2, 3이에요. 만약에 5로 갔다면 5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5로 못 가고 4도 안 되고 1, 2, 3. 5가 갈 수 있는 건 1, 2, 3.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그런데 만약에 4가 5가 아니라 이쪽 1로 간다면 5는 자동적으로 4로 가야 되는 거죠. 5가 아니라. 그러면 4가 2로 갔을 때도 5는 4. 3으로 갔을 때도 4. 이런 식으로 몇 개. 세 가지가 또 존재한다. 근데 얘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곱해야 된다. 10 곱하기 6에서 얼마? 60이 된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생각을 못한 예상 외로 얘를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아마 이쪽 뒤에 부분을 따져보는 쪽 아니었을까?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가봅시다. 이제 여기 27번 이제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본 문제인데 사실 얘는 사실 스크선생님 어렵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어렵게 볼 수밖에 없기도 한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뭐냐면 A1 곱하기 100 플러스 A2 곱하기 10 플러스 A3이야. 그럼 뭐냐면 A1, A2 그냥 숫자대로 쓰면 요거 숫자고 M은 이게 M이고 그리고 N은 뭐 A4, A5, A6인데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거 확률이나 요거일 확률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개의 경우에 그 각각이 발생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이죠. 즉 1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수학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n보다 큰 거나 n보다 작은 거는 똑같아요. 왜냐면 좌우가 대칭이라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p, m, n 플러스 2배의 p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사실 요거만 구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요거 구하기는 쉽거든. 같은 거. 즉 좌우의 숫자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이기 때문에 같아지려면 1, 2, 3이 각각. 여기 1, 2, 3, 여기 1, 2, 3일 수밖에 없어요. 1, 2, 3일 수밖에. 왜냐면 1이 두 쪽으로 몰리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지 뭐만 나열하면 돼? 1, 2, 3만 나열하는 거. 즉 6이 된다는 거죠. 3팩토리알에서. 그러면 P, M, N까지 쓰면 6인데 전체가 몇 개야? 요거 1, 1, 2, 2, 3, 3을 꺼내는 거야. 꺼내서 나열하는 거. 뭐가 있는 수요? 같은 것이 있는 수냐. 나 6팩토리알인데 밑에 2팩, 2팩, 2팩이 된다는 거. 얘만 따로 떼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플러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얘만 따로 떼갖고 계산을 해보면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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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은 6, 5, 4, 3, 2, 1, 2, 1 이렇게 돼서 6, 5, 30 곱하기 3 하면 90. 90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90분의 6을 계산하면 15분의 1 더하기 2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15분의 14는 2 네모가 돼서 네모는 15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5 더하기 7에서 우리가 2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직접 다 세려고 하는 거야. m이 더 큰 거를. 근데 이거 m이 더 큰 거 세기가 쉽지 않거든. 뭐 a1이 3일 때, 2일 때, 1일 때 뭐 이거 다 지금 따지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3, 3, 2일 수도 있고 3, 3일 이게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제를 들이하지 말고 위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 큰 거를 구하랬다? 작은 거,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작은 거는 확률이 같지 않을까? 그러면 같은 것만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요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형의 확률 통계 문제를 봤는데요. 가형의 확률 통계 문제에서 까다로웠던 거는 27번 그리고 19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7번은 우리가 분할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어려워지겠지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편안하게. 17번은 글을 열심히 잘 읽으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19번은 우리가 쌍둥이 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핵심이다. 쌍둥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 그리고 27번은 좀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의 다음 내용은 기하와 벡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